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 뉴스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왜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 건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날 바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경기부터 살리겠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0.25%포인트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왜 예상을 깨고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저번 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 긴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기에 마지막 기준금리는 동결을 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깨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건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24년 올해 마지막 금통위 결국은 한국은행이라고 보면 되고요. 회의 결과 3.25%에서 3%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 단행을 했다. 국내 경기 부진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겠다.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환율 1,400원대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버렸죠. 이러한 환율 상황에도 우리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을까요? 동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올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있겠죠.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먼저 기준금리 인하 찬성. 지금 수출이 매우 둔화되어 있다. 이거는 많은 뉴스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사실이죠. 지금 수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출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수입량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달러 값도 너무 올랐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국내 자금이 메말라 가고 있다. 우리는 수출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문제가 생기니 자금이 메말라 가고 자금이 메말라 가다 보니까 내수가 부진하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시중에 돈을 풀어야겠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잖냐. 그러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거다. 앞서서 선행해서 우리가 내수를 충분히 올려놓지 않으면 내년에 이거는 진짜 지옥이 펼쳐진다. 내년 경제 성장률 1%대에 진입을 해버렸다. 지금 앞장서서 조금 배를 불려놔야 우리가 차력을 회복을 해놔야 앞으로의 일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키포인트죠. 부동산, 자영업자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서민들이 산다.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다 죽어 나가고 있다. 어차피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럴 거면 내수라도 살자. 국민들이라도 조금 밥이라도 먹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금리 인하 찬성 쪽이고요. 반대. 야, 금리 인하는 지금 안 된다.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한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에 원화가 더 풀리는 거고요. 원화가 더 풀린다는 거는 원화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원화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미 환율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환율을 더 올리겠다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지금보다 환율도 더 오를 거고 수출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금리를 더 올려서 환율을 미리 방어해 놓지 않으면 내년엔 진짜 이건 지옥이 펼쳐진다. 금리를 올려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 기업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하고 코스피. 주식시장 지금 완전 바닥에서 빌빌빌빌 거리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순매도가 엄청납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 매도량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왜
대한민국 주식을 집어다 던져버릴까요? 일단은 돈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리겠다고 외국인들 한국에서 다 나가란 소리예요. 외국 자본 한국에 있지만 다 꺼져,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금리 차를 키우겠다고 훨씬 싼 가격의 금리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이거 정말 미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중금리는 안 내린다. 찬성하는 니들 아까 뭐라고 했어? 기준금리 내려가지고 서민들 이자 부담 줄여줘야 된다고? 야, 저번 달에 기준금리 내렸잖아. 그런데 시중금리 어떻게 됐어? 올랐잖아. 가상금리는 안 내려가. 기준금리 내린 만큼 가상금리도 올라갈걸?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은행이 병신이냐? 은행이 바보야?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 내린다고 은행에 따라서 금리 내릴 것 같아? 리스크가 이렇게 큰데? 충분히 맞는 말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이다. 돈을 풀고 사람들을 살리고 배불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원달러 환율인데요. 와, 최고점에서 놀고 있습니다. 1,400원대 안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현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바보일까요? 모든 유튜브 채널을 통틀어서 한국은행보다 정보가 많은 채널은 당연히 없겠죠.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 진짜 천재인 분들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을 할 때 많은 압박을 받게 되는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정부. 솔직히 눈치 안 볼 순 없죠. 기사 내용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 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호응을 했다. 정부하고 여당에서 이자 낮추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은행은 호응을 한 거고요. 자, 한국은행도 고심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었으니까 내렸겠죠. 그냥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말로 야,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게 혹시 이런 그림인가 하는 뉴스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던데 다음 달 12월 달부터 연소득 2억 원 부부도 신생아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아니, 지금 뭐 대출 틀어막고 있는 이런 판국에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는 1억 3천만 원,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까지만 신생아 대출을 해줬는데 2억 원까지 완화를 해주겠다. 맞벌이 부부만 적용이 되고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서 연 3.05%에서 4.1% 금리를 적용을 하겠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 최대 5억 원을 주겠는데 9억 원 이하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신생아 대출을 확대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곰곰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요. 연소득이 높은 사람들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주는데 비싼 집이 아니고 9억 원 이하 주택,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빨리 좀 팔렸으면 하는,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주택의 가격대가 9억 원 이하일 겁니다. 이유 없이 오른 집들, 저 변두리 쪽에요. 이거 해결하려고 혹시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했고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으니까 신생아 대출도 확대를 하면서 이거 부동산 살리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금리 인하와 대출 조건 확대. 이거 부동산 살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너무 명확하게 드는 거예요. 현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게 결국은 부동산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습니까? 진짜 제 생각은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와 여당 한국은행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였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고 주식 시장도 역대 최고를 찍고 있죠. 테슬라, 애플, 뭐 이쪽 주식 한 번만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못 사는 나라였으면 뭐 그렇거니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GDP가 세계 몇 위다, 수출량이 얼마다, 뭐 경제 강국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겪어보니 우리가 체력이 얼마만큼 저질이었는지 현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고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노력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부동산, 땅 투기, 돈 장난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솔직히 저 모르겠어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동결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올려야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일반 회사원으로서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생각들을 조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댓글을 통해서 배우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갑질 사건이라든지 황당한 뭐 윗집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 제보 부탁드리겠고요. 눈 엄청나게 내렸어요. 이러한 눈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